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2021년도 재정학 기출문제 21번서부터 25번까지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효용 가능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이게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프론티어잖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효율성의 대마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두 사람의 효용이 있으면, 효용 수준이 있으면 이게 효용 가능 경계 해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효용 가능 곡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여기 보시면 효용 가능 곡선이 막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포락선을 나타내고요. 얘가 뭐다? 얘 효율성의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효 이렇게 쓸게요. 근데 이 위에는 다 효율적이지만 여기도 효율적, 색깔 좀 다르게 할까요? 여기도 효율적, 여기도 효율적, 다 효율적이야. 근데 이 중에서 어느 게 좀 더 효율성이 더 좀 뭔가 바람직하냐 이렇게 하면 사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가 들어와서 이게 바로 이제 공평성까지 감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요걸 중심으로 봐주세요. 효용 가능 경계선상의 각점에서는 소비의 효율성만, 우리 객관식에서 뭐뭐만, 이거는 좀 조심스러워요. 아니, 생산과 소비 모든 거에 다 그걸 충족하는 거야. 그래서 생산 측면뿐만 아니라 이 과거 기출문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소비 측면까지 효율성을 다 달성해 주는 것이고요. 자, 생산 가능 경계선상의 한 점은 생산 가능 곡선상의 한 점과, 그래요, 여기 한 점에 대응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효용 가능 경계선상의 일부점에서는, 일부점에서가 아니라 효용 가능 경계선상에서는요, 이게 종합적 효율성이 다 달성되는 거야. 그래서 효율성의 대명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부가 아니라 모두 다 충족된다. 일부에서만 이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에서 계약 곡선을 효용 가능 공간으로 옮겨놓은 효용 가능 곡선이야. 요거를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커브, 이게 이제 소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계약 곡선에 나타낸 건데, 그거의 가장 바깥쪽인 이 포락선이라는 단어 잘 봐주시고요. 자, 이거는 효율성만 얘기하는 거잖아. 효용 가능 경계는 공평성을 동시에 아니지. 공평성까지 얘기하려고 하면은 사회 무차별 곡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해 가시니까 그러면 리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거 공공 서비스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자, 소요되는 한계 비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체크하셔야 될 거는 MC가 12 이렇게 있고요. 수요 곡선 있고 MR을 또 구할 수 있습니다. MR은 기울기가 2배 가팔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관료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데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이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MR과 MC가 같아질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MR과 MC가 같아질 때 우리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우리 니스카넷 모형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속한 조직의 규모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우리가 살짝 보시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요, MRMC가 같아지는 여기가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이윤 측면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규모를 가장 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손해가 되지는 않는 선상에서 가장 커지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뭐라 할까, 좀 설명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사실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풉시다. 그냥 한계 수입이 제로인 생산량 수준을 문제 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총수입 자체가 극대되는 점을 생산했다라고 해서요. 16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극대 산출량은 MR= MC에서 같아지는 건데, 그런데 16 이렇게 총수입이 극대된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예, 아셨죠? 예, 좀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다음 23번 문제를 봅시다. 공공재 관련해가지고요. 과다 공급과 과소 공급이 되는 경우 나눠서 보셔야 된단 말이죠. 자, 언제 과다 공급됩니까? 라고 하면요. 옳은 것은 자, 우선 첫 번째는요. 다수결 투표 제도다 라고 하면은요. 다수되는 건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다수결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 그러네. 요건 살짝 키핑해 두시고요. 정치적 결탁 이건 알고 계시죠? 로그롤링이란 말이야. 그래서 서로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비슷하게 통나무를 같이 굴리는 거야. 야, 내가 너 밀어줄게. 너도 나 밀어줘. 야구장 건설하는 거 밀어줄 테니까 너 야구 이제 뭐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야, 핸드볼 경기장도 좀 만드는데 도와줄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윈윈 하는 거지만 과다 생산되는 문제가 돼요. 자, 니은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니은은 이렇게. 자, 다운즈 투표의 무지. 사람이 잘 몰라서 근데 이름이 다운 아니겠습니까? 다운. 이게 다운이에요. 다운. 디귿은 빠져야 돼. 디귿은 무조건 빠져야 됩니다. 다운이니까. 이렇게 소거법으로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갈브레이드의 의존 효과 하게 되면은 의존 효과 뭐에 의존합니까? 예, 민간의 광고에 의존하는 거야. 근데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거는 광고를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민간의 여러 가지는 광고를 해가지고 바람직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부는 광고를 못하니까 이것도 과소 생산 공급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도 제거해서 이렇게 1번으로 봐주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수결 제도 같은 경우를 살펴봤을 때는요.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돼서 얘기하는 건데 만장일치제의 경우에는 아예 채택되지 않았을 공공재 공급이 다수결로 하게 되면 약간의 다수로 인해 가지고 공공재가 과다 공급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자 여러분 과반 50%만 넣으면 아니면 과반이 다수로 하는 건데 몇 명을 다수로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30% 이상이면은 다수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재 공급을 좀 더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과다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만 정리하시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24번. 사회후생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후생함수 보면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소셜 웰페어 펑션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렇게 두 사람의 효용을 이렇게 집계하는 방법입니다. 자, 공리주의 F는 뺄게요. 요건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두 사람의 효용을 합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평등주의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로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의 효용을 이렇게 곱하기로 나타냅니다. 가중치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부여하는 거죠. 자, 롤즈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롤즈는 둘 중에 작은 사람이 전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자, 1번 볼까요? 예,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 사회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형태가 공리주의일 수 있고 평등주의일 수 있고 롤즈일 수가 있습니다. 2번 사회후생함수에는 개인들의 효용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야지 뭐 이렇게 서메이션을 하거나 그렇죠. 3번 평등주의 사회후생함수는 각 개인의 효용에 동일한 가중치 동일한 가중치가 아니지. 그 각각의 동일한 가중치는 공리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낮은 가난한 사람한테 높은 가중치를 줘요. 그래서 저소득자에게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에 따르면 이 더하는 거네.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각 개인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같아야 된다. 이건 이제 뭐냐면 공리주의 중에서 누구 생각납니까? 평등주의적 공리주의자인 엣지워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엣지워드라고 쓸까요?
자, 에즈워드는 평등주의적 공리주의자로서 한계 효용이 다 똑같다는 가정하에서요. 사회 전체 효용을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똑같아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설명이 좀 쓸레담만 것 같은데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자,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배분은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한다. 맞아요.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파레토 효율성이 되는데 파레토 효율이라고 사회 후생 극대화는 아닐 수 있어요. 왜요? 공평성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3번이 예, 평등주의적, 요거는 각각의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래서 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설명 이렇게 넣어놨는데 예,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25번 코즈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코즈 정리는요. 우선 첫 번째는 외부성을 해결하는 건데 외부성 같은 문제에서 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외부성 해결 시 정부 개입하지 마라 이거예요. 정부의 개입을 부정해요. 정부 개입에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야, 걱정 마. 거기 관련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효율성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의 협상인데 힘센 사람들이 어떻게 다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해결 방법이고요. 외부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코즈 정리를 이해관계, 이게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건데 이제 소유권을 획정해야 되고 그다음 또 어떻게 된다? 맞아요. 거래 비용이 빵이어야 돼. 그래서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가 비용을 단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잘 정리해 주세요. 책에 다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죠. 아니 여기 잠깐 해설 좀 보시면 이렇게요. 뭐 당사자에 관련된 거래 비용과 등등등 이런 것들 있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유권이 분명하게 획정이 되면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해서 자발적인 거래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외부성이 있는 재화의 과소 공급. 맞아요. 해결할 수 있는 외부성 문제 해결하는 거죠. 정부가 환경세를 부과하여 당사자 한쪽에게 책임을 지게 하면 아니 이건 뭐 환경세 부과랑 관련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이 주인이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 외부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규정하게 되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거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 의존적인 그러한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이런 환경세, 물론 이제 가해자인 공급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코즈 정리는 그거는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코즈 정리 관련된 거는 매번 출제되니까 그 중요한 지문들 설명 넣어놨으니까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문제 같이 공부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